사회보험이나 여러 가지 사회수당 이런 것들은 이 강의의 개념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53쪽에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이념 중에서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이념 중 보편주의에 입각한 거. 자,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회 문제는 개인적인 결함으로 발생한다. 아니죠. 개인적인 결함으로 발생할 것 같으면 정말 몇 명의 사람들한테만 도움을 주지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죠? 보편주의에 입각했다라는 건 개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의 탓이니까 환경의 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고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사회 문제는 공공의 노력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고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개념이 보편주의, 우리 제도적인 게 바로 보편적인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국민 전체가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게 바로 보편주의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8번째 보시면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입니다. 옳지 않은 거. 우리가 보편주의라고 하는 건 정부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편주의니까 목표 효율성은 낮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도 그 서비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상자 자격 관리가 용이하다. 그렇죠. 뭐 자산조사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일단은 2번도 맞고요. 또 3번에 보시면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한다. 정부가 어느 정도 실패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 보편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건 뭡니까? 한정적인 거죠. 그죠? 한정적인 서비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적 프로그램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다 개입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실패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또 사회 통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 영국의 그 NHS, 다시 말해서 국가보건서비스는 보편적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건서비스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시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에서 보편주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죠? 연도에 항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낙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중에서 보편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편주의 동그라미 딱 치시고 안 그러면 또 헷갈리죠. 지금 보니까 두 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보편주의 특성이니까 또 보편주의에다가도 동그라미 치시고 또 해당하지 않는 거에다가도 동그라미 딱 치시고 낙인감의 발생을 방지하죠. 모든 사람한테 다 주니까. 또 정치적인 지지도가 높아서 사회통합 효과가 큽니다. 또 3번에도 바로 나오네요. 사회통합을 증진시키고 대상의 효율성이나 목표 효율성이 높은 건 뭡니까? 선별주의죠. 오히려 그죠? 지금 문제에서는 보편주의 특성을 묻는 거니까 대상의 효율성은 낮다. 그죠? 보편주의는 대상이나 목표 효율성은 낮습니다. 자, 밑에는 뭐 해설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다음 중 자녀적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녀적인 겁니다. 그죠? 자녀적인 건 우리가 뭡니까? 여기 자녀는 또 없네. 자녀도 하나 적어줄까요? 자, 선별, 자녀적. 그죠? 자녀적도 협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녀적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시장과 가족의 개입 확대 및 국가의 보충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그렇죠. 자녀적인 건 일단
시장이나 개인, 가족이 해보고 안 될 때 국가가 조금 도와주는 걸 우리가 자녀적 모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뭡니까? 공적 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 그죠? 일단은 모든 걸 해보고 나서 안 될 때 국가가 최저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바로 공적 부조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빈곤의 책임이 개인한테 있다고 본다. 그렇죠. 자녀적 모형은 개인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복지를 기능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한다. 자, 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경제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형은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입니다. 자녀적 모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제 성장 수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을 이야기한 게 바로 티트머스 아닙니까? 그죠? 티트머스. 나중에 해설에 나오는데 일단 경제 성장의 수단으로 사회복지를 보는 건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의 이야기다라는 걸 일단은 체크를 해 주십시오. 틀린 것은 바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일단 자녀적 모형은 낮은 급여와 자산조사 또 경쟁을 강요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번 안 보시면 사회복지 제도의 개념과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제도적인 개념입니다. 제도적. 자, 시장이나 가족 제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한다. 그렇죠. 일단 시장이나 가족 제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해서 시장이나 가족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사회복지의 기능은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된다. 그렇죠. 다른 사회제도, 종교나 정치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래도 틀립니다. 또 시장에 의한 자원 분배에 대해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있다.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관점으로 파악한다. 아니죠. 우리 사회복지의 제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병리적인 관점으로 파악하고 있다면 이건 제도적인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좀 선별적인 거. 그죠? 선별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병리적 관점으로 보겠지만 제도적인 개념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강점을 더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용기가 있다, 인내가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활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강점을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제도적 개념과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자, 티트머스가 이야기 해설에 자, 티트머스의 3분법 나왔네. 그죠? 티트머스의 3분법이 있는데 티트머스는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적 모형과 산업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그래서 원래 윌린스키 르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충과 제도적 모형, 보충과 지우개가 없었네. 자, 보충과 제도적 모형, 그 다음에 협의 강의, 선별, 그 다음에 보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우리가 윌렌스키와 르보고 여기에다가 중간에 하나를 딱 더 끼웠죠. 그죠? 티트머스가 이 보충과 제도적 모형 사이에다가 바로 이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을 하나 딱 그냥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적 업적 모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 영향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티트머스가 이야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충적 모형은 자녀적 모형은 가족과 시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그것이 안 될 때 도움을 주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강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은 경제적으로 어떤 업적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성취를 했다든지 생산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사회보험 프로그램, 우리가 기여금을 내고 그 기여금을 낸 거 가지고 또 뭐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산업이나 이런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은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좀 더 강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도적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티트머스의 3분법은 보충적, 산업적, 제도적 모형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경제 성장 수단으로 사회복지를 해석하는 걸 우리가 바로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실업이나 이렇게 빠졌을 때 국가의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다 가지고 또 생활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 업적 달성 모형은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자는 티트머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11번의 문제 중에 우리가 병리적 관점이 있었죠. 병리. 자, 병리적 관점이라는 거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병리적 관점의 반대는 좀 좋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강점, 관점. 자, 병리적인 것과 강점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리적이다라는 건 아무래도 좀 뭡니까? 좀 비정상이고, 이런 것들을 병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아까 강점 같은 경우에는 힘이나 도덕, 용기 이런 것들은 강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강점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리적 관점으로 보는 건 아무래도 이런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병리적 관점을 조금 강조시키고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강점 관점의 여러 가지 시각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관점으로 파악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선별적인 프로그램, 선별적 이런 내용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5쪽에 보시면 12번 윌렌스키와 르보의 윌렌스키 르보 또 나왔네, 그죠? 윌렌스키 르보의 제도적 모형과 관계 깊은 거, 우리가 제도적인 거, 보편적인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모든 아동들한테 그러면 다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입양, 그죠? 그 다음에 입양 같은 건 어떻습니까? 선별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가정 위탁, 시설 보호, 아동 수당. 자, 아동 수당은 어떻습니까? 모든 아동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거든요. 아동 보호 서비스. 1번이나 2번, 3번, 5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어떻습니까? 선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아동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도적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아동수당이 없지만 그 88개국 정도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이. 그래서 일단 아동이 태어나면 아무래도 지출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동들한테 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제도적 모형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모형과 관계 깊은 건 4번. 자,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윌렌스키와 르보가 분류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관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또 제도적인 거죠. 제도적. 사회복지의 역할은 가족과 시장체제의 보완이다. 아니죠. 가족과 시장체제의 보완으로 할 것 같으면 선별적인 거죠. 그죠? 틀렸고요. 또 빈곤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것도 뭡니까? 선별. 사회복지의 대상은 요보 대상자만이다. 이것도 선별적인 관점.
사회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인 책임을 강조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제도적인 관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4번. 윌렌스키와 르보의 사회복지 개념 중에서 제도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거입니다. 또 제도적인 거네요. 개인의 욕구와 사회 문제 해결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과 시장 경제에 있다. 뭐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 같은데 또 틀렸죠, 그죠? 선별이고 사회복지의 관심 분야는 문제를 갖고 있는 특수 집단이나 계층에 한정된다. 이것도 선별. 또 사회복지의 제공은 보편주의 원칙에 따른다. 이건 바로 나왔네, 그죠? 답이. 제도와 보편이라는 건 같은 내용이니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3번이고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선과 구호중심의 임시적 보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 이거는 또 뭡니까? 바로 또 선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많이 나오죠. 제도적인 개념, 보편적인 개념, 뭐 선별적, 그 다음에 뭐 한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개념과 관련된 문제는 꼭 한 문제가 나오니까 반드시 잘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실수하지 않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